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엠의 박재용입니다. 오늘 사람을 보지 못하는 친구, 눈을 가졌으나 사람을 보지 못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은 제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얼굴을 못 본다는 개념들보다는 시선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어떻게 만난 친구냐면은 부모님한테 의뢰가 왔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안 나와요라는 겁니다. 보통 집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을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인데 이 친구는 게임을 하지도 않아요. 공부를 하느냐? 공부를 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 친구 뭐해요? 그랬더니 어머니 말로는 우리 딸이 겨울잠을 자는 것 같아요. 매일 잠만 자는 거예요. 보통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심한 우울증이 있는 분들 있죠. 또는 어떤 사회적 기피가 있는 친구들은 그러는데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왔는데 너무 놀란 건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야 좀 성질 좀 봐봐라고 했더니 전혀 못 보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면은 마치 이 친구가 나한테 계속 신문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맛있는 걸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떡볶이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제 눈을 못 보는 거예요. 계속 바닥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 한때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른들한테 무슨 얘기 들으면 기분이 제일 나빠요? 이런 얘기가 제일 싫었어요.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공부 안 하고 뭐가 되려 그래? 이 얘기가 제일 많고요. 책 좀 읽어라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본다는 거였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본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저의 떡잎은 가시였거든요. 제가 도대체 뭐가 될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일단 저희 가정 때문에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엄청 많이 드셨고 또 집안이 좀 가난했어요. 저 가난한 집안에 더더군다나 저 강원도 골짜기에서 도대체 저 술 주정뱅이 아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또 외모적 비하도 많이 들었어요. 키 작고 못생기고 말 더듬이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자신감이 없을 때는 저는 한 번쯤 여러분들 거울을 좀 보십시오. 화장을 하려고 보는 거울 말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좀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좀 당당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죠. 이야기합니다. 너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막 너무 힘든 거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마음이 아파요. 유리 멘탈 뭐 이런 단어들이 요즘은 이제 이게 먹히잖아요. 요즘 저 요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이게 심각하죠.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요. 더 심각한 거는 제가 공황장애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큽니다. 예전에는 아플 데가 없어서 마음이 어떻게 아프니? 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왜 아플까라고 봤더니 사람들이 모르게 툭툭 던지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 그랬어요. 딱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괜찮아. 너무 이쁜 자매였거든요. 사실은 보기엔 너무 이뻤어요. 근데 이 자매는 자신이 이쁘다는 생각들을 인지하지 못하는가 봐요. 왜냐면 자기 친구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저는 그 친구한테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주었습니다. 를 보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죠. 오늘 사람을 보지 못하는 친구, 눈을 가졌으나 사람을 보지 못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 집중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겉으로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를 아나요? 진짜 나를 알아서 하는 얘기인가요? 아마 이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잘 모르지만 던지는 이야기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이 친구는 제가 만나고 제가 움직였던 친구 중에 가장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던 친구 중에 한 친구예요. 전혀. 왜냐하면 친구들이 또는 사람들이 또 누군가가 자기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 봐.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사실은 이 친구와 같이 친구들의 얼굴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못생겼나 봐요, 제가. 선배들 중에 어떤 선배는 가면서 제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갔어요. 내 얼굴을 보고 침을 뱉더라고요. 쳐다보지 말라고. 근데 이게 한 번 오면요. 화가 나는데 두 번이 오면 생각하게 돼요. 내가 사람한테 그런 정도의 비호감인가?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외모적 비하를 당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야단을 맞았나 보다. 사람을 볼 수 없게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눈을 볼 수 있나요? 사람의 눈은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눈을 볼 수 있는 용기는 더 이상 외부에게 여러분들의 존재를 인정받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울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봅니다. 한때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왕자병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왕자병의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을 볼 수 없는, 눈을 바라볼 수 없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신의 눈을 보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질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눈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매도 결국은 제 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어른 중에 자기에게 뭔가를 칭찬하며 큰 꿈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꿈을 얻길 소망합니까?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눈을 보면서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눈을 보는 것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만났던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키가 170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170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키 높이 구두도 좀 씻고 막 이랬는데 뭐 의미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냥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제 키는 168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스스로도 알아요. 본인의 키가 175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키가 크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친구들의 키가 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의 꿈이 농구 선수이거나 아니면 모델이라면 괜찮은데 그냥 단순히 친구들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너무 위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단점을 알고 있어요? 대부분들의 청소년들 제가 만나니까요, 자신의 단점을 알아요. 근데 자신의 단점을 아니까 이거를 숨기기에 급급해요. 이걸 숨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늘 언제나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왜 화장해? 너무 이쁜데. 근데 사실 이게 좀 나이들은 어른 이야기일지 몰라도 진짜 저는 10대 자체가 이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를 들게 되면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요,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던 책이 있어요. 뭐 엄청나게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책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그러니까 오리 중에 못생긴 오리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는. 그리고 실제 못생긴 오리처럼 그림책에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미운 오리가 아니고요, 오리 가운데 있는 백조였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오리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들 또는 친구들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가지고 틀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틀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백조가 다른 오리들과 함께 움직이지만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있죠. 근데 굳이 따지면 오리보다는 백조가 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오리한테 소수의 백조가 딸을 당한 거죠. 근데 이게 분명히 넓은 날개가 있고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조는 우울합니다. 여러분들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게임을 엄청 잘합니다. 심지어는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지 매일 키보드를 막 부실 정도로 게임을 합니다. 뭐 과격하게 막 부시는 개념은 아니고요, 많이 하니까 키보드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똑같은 얘기를 한답니다. 매일 반복적인 얘기예요. 너 뭐가 되려고 맨날 게임만 하냐? 야 도대체 왜 게임만 해? 공부는 언제 하려고?
이렇게 말했던 엄마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친구가 프로 게이머가 될 줄을. 희한해요. 예전에 너 뭐 되려고 그래? 라고 했던 그 어머니가 이 친구가 게임의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금을 받아오니까 갑자기 칭찬하시기 시작하더래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모릅니다. 새롭게 없어져야 될 직업군도 많고요. 또 새롭게 나타나야 될 직업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편성이라는 부분들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는 게 있고 진짜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 보편적인 사람들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말더듬이였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요, 사실 책을 읽을 수 없어요. 글을 몰라서 못 읽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매일 저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제 주변에 있는 우리들이 저를 놓고 하는 얘기죠. 너가 뭘 할 수 있니? 못생겨서, 키 작고, 또 공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너희 집안은 어때? 너희 아빠는 어때? 너희 엄마는 어때? 늘 언제나 모든 잣대가 제 주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주변을 봤을 때 진짜 아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족쇄가 치이는 것 같아요. 글을 읽지 못하겠어요. 읽어도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취임새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걸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부르고 싶은데 안 돼. 이게 눌려 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말을 더듬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놀래요. 저는 17살에 가출을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자수성가한 케이스입니다. 고등학교도 야간을 나왔고요. 대학교도 야간을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원도 야간을 다녔고요. 늘 언제나 저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출을 했는데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백조였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오리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안 뺏겼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단점 또는 여러분들의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만 드러낸다면 그 친구들보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들과 다르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태어나서 아직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대학원을 나오고 석사학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말했던 너가 뭐가 될 거야 라는 말 안에 묶이지 않고 저는 제가 백조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친구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보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건 특별하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청소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기를 되게 좋아하고요. 저는 가출을 하고 청소년기 때 제 삶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변합니다. 저를 변하게 해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냥 툭 던졌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재용아, 너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질문인데 갑자기 이 질문이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녁마다. 나는 뭐지? 그때 드는 생각이 나는 나를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것에 대해서 계속 포장하기에 바빴습니다. 작은 키를 키 크게 보이려고 저는 굽 높은 신을 신고 다니거나 아니면 일부러 까치발을 들고 다니던가, 저는 제가 못생겼다는 걸 어떤 식으로라도 커버해보고 싶어가지고 늘 언제나 새 옷을 입거나 정장 옷을 입거나 수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머리에 항상 왁스를 바르고 다녔고요. 저는 제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메이크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을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니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난 청소년들이나 제가 만난 친구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오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우뚝 서기 될 첫 번째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잘생기지 않았어. 나는 키가 작아. 나는 가난하고. 나는 사실 환경이 좋지 않아. 라는 이 인정이요. 내가 소모해야 될 위장이라는 에너지 안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나는 키가 작아. 근데 키가 작아서 뭐가 문제야? 키가 작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높은 곳을 못 올라가는 거요? 여러분 사다리 있습니다. 여자가 안 생길 것 같아. 여자들은 키 큰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거는 보통적 여자고요. 제가 많은 여자를 사귈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저를 진짜 사랑해주는 한 여자 사귀면 되는데 그 한 여자가 키 168을 사랑해준다면요, 저는 그 여자와 평생 함께 가죠. 지금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저는 못생겼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나의 외모 안에서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간다면 지금은 제 얼굴에 침을 뱉을 정도의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죠? 힘들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제 키가 170이 되거나 아니면 저희 집안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잘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언어폭력도 당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모든 걸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삶을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 또 저하고 함께하는 청소년들, 저는 센터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받는 센터도 아니고요, 사실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대부분들은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엄마가 싫어서, 아빠가 싫어서요, 집이 싫어서요, 형이 싫어서, 동생이 싫어서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막상 나오고 난 상태에서 이게 힘을 갖는 게 아니라 패배 의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죠? 라는 생각이에요. 이들은 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존 안에 있더라고요.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게 꿈을 바라봐야 될 친구들이 꿈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 안에서 놓여 있는 거예요. 가출한 친구들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자퇴를 하고 아니면은 퇴학을 당해서 오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구를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교원 자격증이 있는 분이시거나 교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와서 잠깐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주시고 과외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재능기부죠, 재능기부. 없을 줄 알죠?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와서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 인정한 것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가 17살 시절에 저를 도와주는 어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들은 야, 너가 뭐가 되려고 그래? 라는 핀잔과 조롱이 더 많았습니다. 야, 가출해가지고 오면 뭐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지자가 되어주자.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자. 여러분들의 미래에 0.1%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지지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고민들,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라도 문자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작은 도움이라도 함께해서 여러분들과 밝은 미래를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